안녕하십니까. 전자계산학과 91학번 이영훈입니다. 이현수 후배가 저를 추천했다고 해서 챌린지를 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할 정도로 당당한지 제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선 챌린지 주자들의 영상을 보고도 제가 이 정도의 자격이 되나라는 부끄러움도 느꼈고요. 아무튼 제 기억의 종태형은 1996년 옥규수 형님과 부경대 공동 총학생회를 운영할 때 사무국장님으로 만났었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 절대 심각하지 않는 모습, 여느 대연동 동문과는 사뭇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박종태 형님. 종태 형님을 생각하며 박종태 열사 평전 이어읽기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협 창립 이후 각 학교에서는 평교사회를 꾸려 참교육 운동에 나선다. 박종태가 다녔던 서강중 고등학교 교사들도 평교사회를 꾸렸다. 서강고등학교는 1977년 3월 전일실업고등학교로 출발했다. 1983년 인문계로 개편한 뒤로 서강고등학교로 불렸다.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라 박종태가 입학할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시 교육위원회에서 각 중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배정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다. 서강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평교사회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전일실업고등학교 시절 건축과 학생들이 제도 실습실로 사용했던 공간에서 모임을 가지며 교육민주화와 학내민주화를 위해 활동했고, 이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으로 건설에 나섰다. 양지마을로 옮겨간 안정을 찾은 박종태는 서강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성적이 더욱 올랐다. 정규 수업은 물론 보충 수업에 심야 자율학습까지 이어지는 고등학교 생활에 열심히 적응했다.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자신의 실력을 쌓았다. 특히 수학과 불어 과목에 많은 공을 들였다. 박종태는 불어 선생님을 존경했다. 1, 2학년 때는 불어 회화반 활동을 했고 성적도 우수했다. 박종태가 왜 불어 선생님을 좋아했는지 불어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잘 모른다. 불어 선생님만이 아니다. 박종태는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다. 특출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은 박종태라는 학생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학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자신의 자리를 지킨 학생이었다. 학교에서 워낙 조용히 행동했기에 옆에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불어는 선생님이 좋아서 열심히 했다면 수학 과목은 즐겼다. 박종태의 수학 성적은 고3 때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했다. 고3 때 존경하던 불어 선생이 정교조 활동으로 해직당하자 급격히 추락했던 불어 성적과 달리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우수했다. 박종태에게 수학은 잘 어울리는 과목이다.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이면 끝을 볼 때까지 홀로 씨름하며 답을 찾는 박종태에게 어렵사리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박종태가 등장한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 박종태의 집에는 청소년기의 사진은 물론 어린 시절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종태의 사랑한 친구 하수진이 시댁에 갔을 때 왜 사진이 없냐고 물었는데 형과 다퉈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3 시절 사진 속 박종태는 학생이라기보다 젊은 선생에 가까웠다. 또래보다 키가 컸고 체격도 좋았다. 성숙한 눈빛과 날카로운 눈, 큰 코에서 아우라가 느껴졌다. 6, 70년대 영화 속에서 본 듯한 배우를 닮았다. 친구들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종태는 어깨를 쫙 펴고 가운데에 앉아 홀로 의젓한 모습을 취한다. 또 한 장의 고3 시절의 사진은 운동장 스탠드에 친구들과 둘러앉아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는 장면이다. 약간 술기운이 오른 듯하다. 그의 옆 모습은 질풍노도의 사춘기 남학생이라기보단 약간 수줍은 듯 여린 여학생을 떠올리게 한다. 정면에서 본 종태와 옆에서 본 종태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게 그렇다. 많은 친구를 사귀기에는 경쟁 중심, 1등 우선의 교육 여건에서는 좀채 쉽지 않다. 입시 교육이 치열한 시기에 친구를 사귀는 일은 학교에서 일탈했을 때다. 고3 시절 박종태는 심한별이라는 친구와 자주 어울렸다. 이 둘이 친해진 까닭도 같은 반이고
책상이 앞뒤로 놓여 있어서가 아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가 생기자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탈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친이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종태의 성적이 확 떨어진다. 고등학교 2학년님은 생활기록표에 가정환경으로 성적이 대단히 저하되고 있음이라고 남겼다. 양지마을 친구와 심한별의 말을 통해 그 시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무척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수진에게 들은 박종태의 어린 시절이 없던 이유와 통한다. 어머니를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여겼던 박종태는 어머니가 힘들어하지 않게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를 고통으로부터 지켜내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일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나서는 박종태에게 재미를 붙여가던 학업에 다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마음의 눈은 양지마을 어머니에게 향했다. 박종태의 글씨는 펜글씨 교본에 가깝다. 그 솜씨 때문인지 2학년과 3학년 때는 학급에서 서기를 맡아 활동했다. 심한별은 종태가 칠판 글씨를 쓰던 모습을 기억한다. 붓글씨든 펜글씨든 박종태에게는 고뇌를 잇는 시간이었다.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하기 힘들고 성이 날 때 홀로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리는 박종태를 떠올린다. 종태 형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큰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챌린지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잠시나마 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챌린지 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당 캠퍼스 똥바람과 너무 잘 어울리는 외모와 통일운동으로 평생 사실 것 같았지만 노동운동으로 반전을 일구신 김재남 선배님. 투쟁의 현장에서 파이프를 잘 휘둔다 해서 제다이라고 불리셨던 전설의 칼제비 김재남 선배님. 다음 챌린지 주자로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이신 김재남 선배님을 추천합니다. 받아주세요.